쇼네일을 픽업을 해서 야구장에 와서 했던 첫 마디가 이제 어느 패스를 넘겨야 되냐. 3할을 원하냐 30홈런을 원하냐 이런 말도 있어요? 한국 시천 먹어본다 그래서 맛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로도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다면서 막 먹었어요. 와가지고 홈런을 치시기 시작하더니 한국밥 안 먹어 스테이크 사줘. 리오스가 왜 대구 경산에 가 있느냐. 삼성에서 빼가버린 거예요. 삼성이 빼가버린 거죠. 리오스 못 잡으면 너희 현장에서 다 그만둬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외국인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쇼네어 얘기가 나오는데 쇼네어가 그렇게 소위 말하는 허풍이 심했습니까? 쇼네일을 픽업을 해서 야구장에 와서 했던 첫 마디가 이제 어느 패스를 넘겨야 되냐. 당시에는 패스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앞에가 맞아요. 뒤가 있었고. 네.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 그냥 거만하게 들린 거죠. 미국 구장만 가게 되더라도 펜스가 높고 좀 크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작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본인은 어디 무슨 연습구장 같이 보였을 그렇게 수 있죠. 보일 수밖에 없죠. 일반 트리플 A 구장도 네. 보다 저희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3할을 원하냐 30홈런을 원하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 했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했다고는 들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홈런이 하나도 없어. 뻥이에요 뻥. 적응을 못했어요. 그건 선수 탓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이 더 있었다면 2인으로 움직였다면은 훨씬 더 의지하고 서로 속마음도 털고 보이지 않게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사실은. 그렇지, 근데 그렇지. 통역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가족이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좀 측면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외국인 용병들이 왔을 때 좀 힘들어하면 어떤 식으로 풀어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 같은 걸 간단하게 많이 먹었어요. 초반에는 그러지 않은 나중에는 이제 그 미군 부대 안에 그럼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거기 미국식 상점이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풀어주고 했어요. 기억에 남는 용병이 있습니까? 참 이 친구는 많이 힘들어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잘 이겨내더라 아니면 내가 이 친구는 거의 구제해줬다. 제가 봤을 때는 99년도에 샌더스 브릭스 선수가 네.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그 선수들이 아주 열정이 있었어요. 홈런도 많이 쳤고요, 사실은. 네. 한국 음식도 잘 먹었고 술자리를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술자리를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이게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근데에서 과도하게 술을 먹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잔 두 잔 먹으면서도 속마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아지트가 생기는 거죠. 브릭스 샌더스하고는 네. 플로리다에서 이제 지명을 하고요. 그때 단장님하고 감독님하고 해서 이제 한국식당에서 불고기를 사준다고 이제 데려왔어요. 한국식 처음 먹어본다 그래서 맛있다 그러면서 옆에 이제 된장이 있었어요. 쌈장 있었는데 먹어보더니 와 맛있다. 우리는 이걸로도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다면서 막 먹었어요. 그만큼 한국 적응력이 있다고 해서 와가지고 샌더스가 홈런을 치시기 시작하더니 한국밥 안 먹어 스테이크 사줘. 처음에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저는 여기 뽑아만 주시면 가서 어떻게든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진짜 잘하니까 배우 좀 잘해줘. 그럼요. 샌더스하고 브릭스 혹시 연락하십니까? 아니 연락은 연락 안 하시고 그 이후에 근황은 혹시 없습니다. 없어요. 플로리다 가서 다니엘 리오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이제 간단히 피칭 보여주고 신혼여행 떠나겠다. 피칭을 보는데 자기 컨디션이 60%래요. 그리고 이제 피칭을 하는데 뭐 137, 8 나오는데 이게 진짜 100%인지 진짜 60%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 신혼여행 갔다 오면 어디로 가냐?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도미니칸 리그 뛰겠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갔을 때니 거기서 보자. 그리고 이제 도미니칸 넘어갔죠. 이제 그때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일본 마무리 캠프 가 있었는데 김성환 감독 당시 이제 정재권 당장 두 분이 이제 리오스 본다고 이제 도미니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3일 지났나? 갑자기 한국에서 사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너 이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리오스가 왜 대구 경산에 가 있느냐? 삼성의 테스트를 받으러 갔어요. 삼성에서 빼가버린 거예요. 삼성이 빼가버린 거죠. 이쪽에는 말 안 하고 리오스도? 네, 리오스 못 잡으면 너희 현장에서 다 그만둬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리오스도 리오스다. 야 약간 네. 뒤통수 맞았는데 지금. 네, 리오스 전화 안 받고 에이전트 존 그로스만 전화 안 받고 이제 와이프한테만 계속 전화를 했죠. 무조건 귀국시켜라. 근데 다행히 계약을 안 하고 리오스가 일주일 만에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플로리다 또 넘어갔죠. 도미니카로 안 오고 또 플로리다로 왔어요? 무조건 너 계약서 써.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무조건 놓치면 안 되니까 이게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아니 삼성에 뺏기느냐 우리가 잡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을 못하면 지금 내가 잘리게 생겼는데. 하면서 이제 마크 키퍼까지 계약을 하게 됐고
도미니카 현지 리그에서 뛰는 이제 키퍼가 이제 저희랑 계약을 하다 보니 도미니카 리그를 안 뛴다고 이제 해버린 거예요. 도미니카 구단에. 도미니카 구단주가 또 저희한테 엄청 욕을 했어요. 선수 빼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통역한테 이제 왜 그런가 물어봐라. 선수를 빼간다. 자기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코리아는 3월 말부터 시즌이 시작한다. 우리가 계약을 했지만 지금 빼가는 게 아닌데 우리는 너희 규정도 지키고 우리 룰도 지킨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해를 시켰죠. 이제 키퍼는 자기는 한국가 잘하려고 몸을 만들겠다. 한국을 가겠다. 이제 그때 이제 LA 다저스 산하에 있었던 키퍼였기 때문에 다저스 단장이 직접 도미니카 구단에 전화를 해서 이제 해결해 줬죠. 근데 삼성이 당시였으면은 자금적인 면에서 여유가 좀 있었을 텐데 리오스가 왜 계약을 안 하고 왔을까요? 일단은 그 대구 경산이 추웠고 거기서도 이제 100% 못 보여준 거죠. 날이 춥고 어떤 비즈니스상 이제 기아가 먼저 들어왔었고 일단은 들어와라 하면 자기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 경쟁을 되면 이제 몸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지, 맞아. 예. 리오스 얼마를 줬습니까 그때? 30만 불이었어요. 아, 그래서 3억 30만 불 줬고 리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칸 리그에서 2년 연속 10승에서 다승하고 이제 좋은 선수였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마크 키퍼는 덤으로 데려왔는데 키퍼가 19승으로 다승하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는 이제 우린 살았구나 그러셨겠네요. 그렇죠. 계약했으니까. 네, 제가 이제 한 그때 50일 정도 나가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혼자서 다 전표 끊고 뒷바라지 다 하고 뭐 호텔 뭐 평가서 편집 뭐 다 해야 되니까 진짜 힘들었죠. 이제 그때 정재훈 단장께서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뻐해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좀 많은 거를 좀 맡기시고 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를 뽑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정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눈으로 보고 한국형에 맞는지 그다음에 부상 그리고 성격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직접 대화를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 미네소타에 이제 데이비드 김이라고 후배인데 이제 걔 뭐 지금 텍사스에 있는 이제 정윤현이라고 그 로이스터 보좌관에 있던 롯데 그 친구 이제 커티스 정인데 걔가 LA 다저스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이제 이런 후배들하고 인연으로 스카우트 리포팅 자료를 저는 받았었죠 그때. 그러니까 다른 구단보다 훨씬 정보를 좀 빨리 알았었고 그런 분석 과정을 이혁중 팀장께서 많이 정리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누구든지 평가서 양식을 받고 폼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내용물이에요. 근데 미국 애들이 항상 립서비스를 하지 정확한 정보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수 한 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5루트 정도를 크로스 체크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말의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런 실수들이 현대 유니콘스하고 좀 라이벌관계가 좀 있었잖아요. 얘들이. 그렇죠. 누가 잘 뽑냐 해가지고 약간의 좀 미묘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안에서 혹시 실패한 케이스 있습니까? 실패한 케이스도 있죠. 누구였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포장지 뜯었더니 국내로 들어와서 경기 뛰었더니 이거 큰일 나는데. 마이크 서브넥. 서브넥. 마이크 서브넥 이제 트리플에서 이제 30홈런 치고 3할 치고 한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막상 이제 그런 파워도 좀 떨어지고 음식이나 이런 문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수는 우리 지금 한국 선수도 미국을 많이 나가지만 어떤 이제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끼면 경기력이 안 나옵니다. 항상 우리는 가족이다 너는 소속이다 하는 거를 숨어줘야 힘이 나는데 뒤에서 3점 먹을 때 욕하는 거 다 느끼거든요. 그럴 때 박수 쳐주고 해주면 힘이 나는데 자꾸 뒤에 눈치 주면 빨리 가고 싶겠죠 미국을. 이제 서정환 감독 시절인데 심성도 안 좋고 본인도 안 좋다 보니 바뀐 케이스죠. 야수로 말하면 이제 스카 시볼이라는 선수 마이크 서브넥 대신 데려왔는데 현지에서는 잘 쳤어요. 근데 이제 한국 들어오고 특히 이제 걔 이름 때문에 야 시볼 하면 욕 같고 그래서 스카스라고 했는데 야구를 못 하니까 뭐 쑥갓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 왔는데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좀 안 맞았는지 살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힘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쳐도 안 넘어가는 펜스 앞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잘하면 좋지만 못하면 관중석 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게 용병 선수한테 들릴 때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알아요. 욕은 만국 공용어잖아요. 선수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욕이라는 걸 다 알아요. 물어본 적 있습니까, 용병?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욕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선수들은 그런 것이 또 에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요? 욕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저 감정 상태가 관중이 이래서 그렇다. 네, 그것은 이제 관중이 팬이 본인의 평가를 하는 것이지 선수한테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돼요. 선수들이 선수 사이에서
먼저 욕부터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부분은 말이에요. 욕을 처음에 하고 좋은 말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양들이 따라서 뭐 누구를 만나도 막 이런 걸 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통역분들이 지적을 해서 이건 쓰지 마라. 지금 혹시 두 분은 그러면 연락하는 분이 용병이 아무도 없습니까? 저는 이제 랜스 선수가 가끔 한 번씩 제가 봤을 때는 맥주를 먹고 한 번씩 연락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맥주를 메일함을 한 번씩 열어보면 많이 와 있어요. 뭐. 조창건 전설도 혹시 연락하는 용병 저는 이제 영어가 딸리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용병을 꼽으라면은 일단 제가 뽑은 것 중에서는 이제 리오스라 해야 되나, 키퍼라 해야 되나. 누구요? 네. 리오스가 제일 기억에 남죠. 다니엘 리오스. 다니엘 리오스 그 다음에 누구라고 하셨죠? 마크 키퍼. 마크 키퍼. 네. 키퍼는 이제 19승 다승왕했고 둘 다 이제 1년 후에 부산도 보내고 이제 트레이드했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처음 국내에 도입돼 가지고 왔을 때 정말 메이저나 트리플 A 잘 갔다 온 선수들한테는 우리 기존 선수들한테 굉장히 모범적인 걸 보여줬어요. 와서 웨이트하는 법, 음식 섭취하고 자기 휴식 취하는 거를 선수들한테 많이 가르쳐 줬죠. 로페즈는 어떻습니까? 로페즈 선수는 이제 제가 도미니카 인터리그를 그때 이제 이강철 당시 코치랑 이건열 코치랑 갔을 때 급히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금액이 안 맞아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갔던 통역이 이제 롯데에 있던 성민규 단장이에요. 네. 저한테 이제 소스를 줬고 이강철 당시 코치하고 이제 영상을 보고 좋은 선수다 잡자. 그래서 이제 협상이 되고 이제 구톤수는 일본에서 이제 구톰슨. 노이트노란 투수인데 또 재계약 불발됐다 나왔다고 해서 영상 보고 바로 이제 조호명 감독한테 보고를 해서 빨리 협상을 끝내자 다른 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다 보니 이제 돼서 둘 다 이제 다승 1-2를 하고 우승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여기서 잘하면 이제 또 다른 팀 또 다른 자국 리그로 가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타이거즈랑 헤어지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기억 중에서 타이거즈하고 헤어지면서 그 용병이 가장 서운해했던 용병이 있습니까? 타이거즈랑 있었을 때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간 용병이 있습니까 혹시? 제 기억으로는 그레이싱인 것 같아요. 물론 일본으로 가서도 다승왕을 뻔했지만 보통 야구를 잘하면 상대적으로 인성이 야구 실력만큼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야구를 못하면 또 사람이 좋은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레이싱어가 일단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첫 번째로는 실력과 인성이 겸비했고 두 번째로는 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아라는 구단의 용병 뽑는 방법의 최종 그 결정차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당시 이제 영입 순위에 그 선수가 있었어요. 조 팀장님이 나가셔서 작성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아마 재활을 했을 거예요. 수술을 하고 제가 이야 재활 단계였어요. 재활을 하고 끝낸 상황인데 이 선수를 데려와야 되냐 안 데려오냐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박도 도박이지만은 기아 구단의 용병 영입 그런 경험의 결정체가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는 그레이싱어를 선택을 했고 물론 와서도 잘했어요. 지금 이제 취업 비자를 제가 아는 바로는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아도 취업 비자를 발급해 준단 말이에요. 당신은 무조건 제 3국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레이싱어는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 걔가 오전 6시에 한국 입국을 했어요. 그럼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사우나가 있어요. 목욕을 시켜요. 10시 비행기로 오사카를 가요 제가. 그럼 영사관에 가서 취업 비자를 받고 뭐 보탄 뭐 있잖아요. 도톤보리 뭐. 굴렀고 있고 네. 좀 구경하다가 저녁 7시 비행기로 와요. 하루 만에. 그래서 택시를 잡아서 30만 원 택시를 주고 당시 군산까지 또 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며칠 쉬다가 이제 두산 경기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두산에. 당시에 이제 150km 때 체인지업을 던지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그 선수 인성이 아주 좋았고 걔가 또 굉장히 학자적인 타입이었어요. 체스도 잘 뒀기 때문에 제가 또 체스를 좀 잘 뒀고 일부 제가 많이 졌죠. 사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걔를 또 계약하려고 또 갔었어 저희들이. 그 흔히 팬들이 이제 회색 가수라 했잖아요. 그레이싱을. 근데 군산에서 첫 경기는 이제 모두 스카우트들이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선수 데려와서 첫 출전하는 때는 엄청 긴장을 합니다. 그렇겠죠. 잘 뽑았다 못 뽑았다 이제 딱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그레이싱어가 재활 끝나고 이제 실전 등판은 처음인데 진짜 놀랄 정도로 좋은 볼을 던져. 정말 좋은 선수다. 재계약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계약하러 저희가 볼티모어까지 둘이 같이 갔어요. 아버지 그레이싱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병문안도 가고 이야. 했는데 일본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이제 네. 저희들이 그 일본 미야자키에 있는 그 휴가라는 곳에서 전주를 하고 있었어요. 네. 걔가 와가지고 이제 옷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계속 주입을 시켰죠. 나는 이걸 원한다. 참 고마웠죠,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용병이 아닐까 하는. 그것도 그거지만 구단의 인사를 겸사겸사 온 것 같네요, 느낌이. 네. 그런 용병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의도 바르고. 얘기도 네. 바르고.
이제 템퍼링을 불구하고 김주찬 집을 아예 에워싸 버렸어요. 아무도 접촉을 못하게. 나한테 그러면 백지임을 해달라. 김용 감독이 이제 하나 스카우트들 다 해운대 바다 빠져 죽어라 막 이럴 때 저 감독님 나쁘게 이야기는 안 했고요. 타이거즈 모임 참석 못 하실 것 같은데.